글쓰기 유령. 글쓰기 주변을 떠도는 유령이 있습니다. 그 유령은 부사어 쓰지 마라, 단문을 써라, 접속어 쓰지 마라 같은 팻말을 들고 다닙니다. 이런 유령들은 주로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같은 글쓰기 책에서 나와 떠받들어지며 전염병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특히 문예 창작과나 언론 주변을 떠돌며 온갖 색채를 가질 수 있는 글들을 복제된 돌하루방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온 세상이 해밍웨이나 스티븐 킹으로 뒤덮이길 바라는 것만 같은 그들은 다양한 문체의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줄 모르는 광신도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특정 매뉴얼을 만들어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에 복종함으로써 불안한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얻고자 합니다. 경직된 틀에 맞지 않는 자연스러움, 다양성, 야생성, 부드러움 등을 모두 추하고 잘못된 것이라 부르짖으며 자기가 복종하는 틀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계에서 가장 멋진 글을 100편 정도 모아본다고 하면 변태가 아닌 이상 똑같은 문체의 글만 모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글들은 저마다 너무나 다채로워 글쓰기의 교본 따위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대체로 앞에서 말한 문장이나 글쓰기 가이드라인의 강박적인 사람들은 폭력적인 영역에서 폭력적인 경험으로 글쓰기를 익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문을 쓰지 않으며 논문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지도교수라든지 만년체와 부사어에 기겁하는 언론사 데스크라든지 접속어를 쓰면 등단시켜주지 않는 문단 원로라든지 하는 존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폭행을 당하며 문장에 대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감각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글을 객관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과 특정 스타일을 강요당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기막히게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상에 무수히 존재하는 다채로운 문체를 사랑하고 느낄 줄은 압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문장들만 쏟아지는 시대란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종종 보이는 자기만의 문체를 유려하게 풀어내는 원석 같은 이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반대로 단문치기를 잘 구사하는 글이 나쁜 글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매력적인 데가 있지만 글의 무수한 매력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쌍꺼풀 있는 얼굴이 온통 미의 기준을 장악한 시대가 이어지다 보면 무쌍의 매력이 재발견되는 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즘엔 만년체의 장문, 전통적인 산문 정신, 적절히 부사어를 구사하는 글이 가뭄의 단비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무엇이든 강박적인 틀을 너무 강요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빛납니다. 멋지고 다채로운 만년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단문 권력자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목을 잘못 읽고 시작을 했다가 읽으면서 아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처음에 저는 단문 쓰기 요령인 줄 알았거든요. 제목을 잘못 읽고서는 이것도 뭐 하지 말라는 게 많겠구나 하고 시작하고 읽고 보니 요령이 아니고 유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시 또 녹음을 하고 말았네요. 그러게 뭘 쓰지 말라고 하다 보면 글을 쓰면서 시작과 동시에 주눅들면서 멈칫멈칫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글쓰기 클래스가 많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많은 클래스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한 번씩 보면 뭐 1번이 대체로 단문 쓰기거든요. 이 뭔가 번잡스럽게 늘어나는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치나 미리부터 쓰기 전에 아주 주눅들고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글이네요. 하지만 아무래도 부사어 접속어를 많이 쓰게 되면 설득력이 독자와의 또 간극이 또 커져 버리게 되는 건 있죠. 그래서 좀 유념하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위로가 한편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조금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